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만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되게 지금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이 가끔 이제 횡설수설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점은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 앱을 제페 컴포즈로 마이그레이션하기를 발표하게 된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트리플S랑 아르테미스 소속사인 모드하우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안드로이드 팀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포즈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앱을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전에 컴포즈 환경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포즈 전용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단계를 이렇게 다루게 될 텐데, 이렇게 총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크게 5가지로 나눴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그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컴포즈를 우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이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 그 규모가 좀 큰 앱이나 이제 우리가 어쨌든 XML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 그런 레이아웃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기본 구성 요소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앱에 이제 컴포즈를 도입하실 생각이 있다 하면은 한번 손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할 계획이 있다 하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경우도 좀 듣기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점진적으로 컴포즈 기반의 앱으로 우리는 마이그레이션을 할 생각이 있어요라는 그런 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고충은 사실 컴포즈 개발팀도 알았는지 마이그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컴포즈 개발팀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가 되었고요. 그래서 컴포즈 자체는 이제 기존 안드로이드 뷰의 시스템이랑 이제 호환 가능하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컴포즈로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보다는 이제 천천히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해야겠다라도 이제 마음을 가지면서 천천히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컴포즈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고, 이게 뭐 개인적인 차원이 됐던 팀적인 차원이 됐던 해서 우리가 컴포즈를 쓰고 어떤 걸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대한 얼라인이 일단은 먼저 되어야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팀과 한번 논의를 깊게 한번 다루고 나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컴포즈를 도입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사실 신규 화면을 컴포즈 자체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제일 허들이 낮은 방법입니다. 기존 뷰에 전혀 엮인 것도 없고 새로운 화면 자체를 이제 컴포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뭐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엮여 있는 코드도 없고 리스크 같은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 뷰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기존 뷰 시스템은 이제 리사이클러 뷰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순수 XML 같은 걸로만 이루어진 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 뷰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진 화면에서 신규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컴포즈로 사용을 해서 기존 뷰 시스템과 컴포즈 뷰 시스템의 그 코드 베이스를 공존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공존이 됐으면 이제 새로운 컴포넌트, 새로운 화면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컴포넌트도 아예 컴포즈 컴포넌트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기존 뷰로 이루어진 컴포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컴포즈 컴포넌트로 하나씩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사실상 제일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리사이클러 뷰로 이루어진 각 뷰 홀더, 그러니까 뷰 홀더 아이템을 컴포즈 컴포넌트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서비스들을 아마 사용하고 만들다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다 리스트 기반인 화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 각각의 뷰 홀더 아이템을 한 번에 컴포즈로 변경하는 게 되게 리스크도 있고 작업도 크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뷰 홀더만 컴포즈로 변경을 하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됐으면 이제 뭐 리사이클러 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뷰 홀더가 컴포즈화 됐으면 사실상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컴포즈 자체에 레이지 리스트 시스템으로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해당 화면은 통째로 컴포즈로 변경하기에 이제 용이하게 되고요. 이러면 이제 컴포즈 기반으로 싹 바꿀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완료를 하면 이제 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은 완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이그레이션은 뭐 애널리틱스랑 그런 약간 사이드 이펙트는 싹 다 제외하고 순수 뷰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컴포즈 환경을 우리 앱에다가 이제 적용을 좀 디펜던시 같은 것 좀 설치 좀 해주고 해줘야겠죠. 이제 컴포즈를 사용하기 위한 그레이드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컴포즈를 적용할 모듈에 이제 build.gradle 파일에 이제 빌드 피처에 컴포즈라는 거를 일단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빌드 시스템이 컴포즈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과 빌드 환경을 세팅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아래 이제 컴포즈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컴포즈도 사실상 이제 컴파일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가 적절하게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를 런타임 레벨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뭔가 변환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버전을 아래에 보시면 예시 코드처럼 코틀린 컴파일러 익스텐션 버전이라는 걸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컴파일러 버전은 사실 코틀린 언어 자체에 대한 버전에 되게 연관이 많아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코틀린 버전에 맞게 컴파일러 버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디펜던시인데 컴포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디펜던시를 또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제 컴포즈도 그레이드를 보면 이제 빌 오브 머티리얼이라고 이제 최상단에 여기 보시면 이제 2023.08.00이라는 버전만 명시를 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라이브러리가 이제 알아서 버전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버전을 우리가 그레이드를 명시하지 않아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그 그레이드의 BOM이라는 봄 시스템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각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자동으로 가지고 오고 이렇게 컴포즈용 임플리멘테이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우리가 원래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거 쓸 때 버전도 같이 명시를 하잖아요. 근데 방금 그 빌 오브 머티리얼 패키지 안에 각각에 맞는 버전이 이미 맞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버전을 명시를 하지 않아도 저렇게 이제 아티팩트만 설정을 해주면 알아서 해당 버전에 맞게 긁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머티리얼 2를 사용하시거나 3를 사용했을 때 설치하는 라이브러리가 다르고요. 뭐 머티리얼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 그냥 뭐 파운데이션 라이브러리만 가져다 쓰실 수 있고요. 컴포즈 UI는 우리가 흔히 UI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수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포즈도 마찬가지로 뭐 뷰 모델, 라이브 데이터랑 뭐 RX 자바 같은 거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컴포즈 자체의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확장 플러그인 느낌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임플리멘테이션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펜던시를 설정을 했으면 이제 컴포즈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용하기 전에 컴포즈용 우리가 테마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앱을 처음에 만들면 styles.xml 같은 데다가 이제 테마를 다 정의를 해놓잖아요. 라이트 테마던 다크 테마던 뭐 액션바가 없다 있다 이런 거 다 정의를 해주는 것처럼 컴포즈도 마찬가지로 테마라는 걸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테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컬러 팔레트라고 이제 앱에서 사용하는 색상 그 목록 같은 걸 정의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폰트. 우리가 뭐 시스템 기본 폰트를 사실상 잘 안 사용하잖아요. 다 뭐 이쁜 폰트 같은 거 임베딩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설정을 하고
이 컬러 팔레트와 타이포그래피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이 최종 결합된 컴포즈 테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즈 이제 사용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테마 적용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컴포즈 사용 환경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앱에서 여러 개의 액티비티랑 프래그먼트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컬러 팔레트, 그러니까 라이트 모드, 뭐 다크 모드 이런 거 다 사용을 하고 컴포즈에서 우리가 정의해 놓은 타이포그래피 같은 그런 것들을 컴포즈를 쓰는 모든 화면에다가 다 일일이 코드를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뭐 공통화해서 작성하는 코드가 없거나 그러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베이스 액티비티나 베이스 프래그먼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쉽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레이아웃 시스템을 사용하는 화면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큐 금요의 앱 특성상 이제 각 액티비티 뭐 프래그먼트에서 기본적으로 뭐 애널리틱스든 뭐든 하기 때문에 다들 베이스 액티비티랑 베이스 프래그먼트 같은 게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을 하고 컴포즈를 어쨌든 둘이 공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 베이스 클래스를 사실상 쪼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했던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우리 팀이 이제 신규 화면 그리고 신규 기능 그리고 무조건 컴포즈를 우선적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이 된 상태라면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하는 화면을 사실 베이스 바인딩 액티비티 같은 걸로 따로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베이스 바인딩 프래그먼트 같은 걸로 다 기존에 사용하던 뭐 베이스 액티비티, 베이스 프래그먼트 같은 것들을 리네임을 하고요. 그리고 컴포즈를 사용하는 새로운 화면을 베이스 액티비티, 베이스 프래그먼트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역으로 바꿔도 돼요. 역으로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하는 화면이 완전 주를 이루고 있으면 그냥 베이스 액티비티, 베이스 프래그먼트는 냅두고 신규로 만드는 화면만 베이스 컴포즈 액티비티, 베이스 컴포즈 프래그먼트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도 됩니다. 예시를 보면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화면은 모두 컴포즈를 만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컴포즈를 사용하는 액티비티에서 사용하게 되는 베이스 액티비티 클래스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컴포즈에 컴포넌트를 배치하기 위한 이 콘텐츠 함수 있잖아요. 콘텐츠 함수를 앱스트랙트로 정의를 했고 onCreate에서 우리가 흔히 쓸 때는 set content view 같은 거를 사용을 할 텐데 그거 대신에 set content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런 set content라는 블록에 앱스트랙트로 정의되어 있는 콘텐츠 블록을 호출함으로써 이제 무조건 해당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액티비티 클래스나 프래그먼트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 컴포즈 컴포넌트를 자연스럽게 콘텐츠 블록을 제정해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신규 액티비티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만드는 화면이 메인 피드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액티비티 클래스 만들고 방금 만든 베이스 컴포즈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냥 콘텐츠 블록을 오버라이딩해서 해당 액티비티를 말 그대로 순수 컴포즈 컴포넌트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추가 작업 없이 컴포즈로 화면이 나오게 되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래그먼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래그먼트도 이제 액티비티랑 비슷하게 앱스트랙트 함수로 콘텐츠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onCreate view로 해서 여기에 막 뷰 인플레이팅 하는 코드 대신에 컴포즈 뷰라는 것 자체를 배치를 해서 안에다가 이제 set 콘텐츠 함수로 이제 아까 액티비티 생성한 거와 똑같이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프래그먼트에서는 사실상 특이한 건 이제 set view composition straight라는 함수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 함수는 사실상 컴포즈가 적절한 시점에 이제 렌더링을 하지 않도록 이 메모리 해제를 좀 해주는 전략을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리사이클러 뷰를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래그먼트도 신규 화면 만든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다 이제 방금 만든 베이스 컴포즈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아서 콘텐츠 블록만 재정의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컴포즈 함수를 작성을 하면 이제 해당 프래그먼트는 말 그대로 컴포즈로 뷰를 그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다음은 이제 이런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컴포즈를 만들려면 테마라는 걸 아까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테마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제 테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색상 팔레트를 먼저 건드리는 게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이제 colors.xml 같은 파일에 뭐 레드 100, 레드 200, 레드 300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색깔을 톤에 맞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거를 다 컴포즈 컬러 시스템으로 재정의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뭐 프라이머리 레드, 뭐 오렌지, 그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컴포즈용 테마, 그러니까 코틀린 파일 하나 만들어서 프라이머리 레드, 오렌지, 그린 이런 식으로 컴포즈용 색상을 따로 분류를 해서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XML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컴포즈 컴포넌트를 만들다 보면 이런 색상 시스템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될 텐데, 그거 할 때마다 컴포즈 입장에서는 그 색깔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컨텍스트에서 리소스를 가져다가 그 컬러 리소스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아예 컬러라는 상수로 정의를 해주는 거고, 이거를 실제 안드로이드 가이드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 테마랑 라이트 테마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크 컬러스와 라이트 컬러스로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 스펙에 있는 테마 시스템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머티리얼 2를 사용하는 경우고요. 이 머티리얼 2를 사용하는 경우고, 머티리얼 3는 아까 다크 컬러스였는데 3부터는 뒤에 다크 컬러 스키마, 이렇게 스키마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API가. 그리고 머티리얼 2랑 3가 이제 테마 시스템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뭐 프라이머리, 온 프라이머리, 아까 전에는 분명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아예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머티리얼 2와 3는 테마 시스템이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 머티리얼 버전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테마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적용을 할 때 my app 테마라는 그 테마 컴포즈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네, 테마 컴포즈 함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머티리얼 테마라는 기본적으로 컴포즈에서 제공하는 테마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컬러스라는 프로퍼티에 다크 컬러, 라이트 컬러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사실 이즈 시스템인 다크 테마라는 함수인데, 저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즈 자체에서 지원하는 함수이고 시스템이 현재 다크 모드인지 라이트 모드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앱을 사용하다 보면 그냥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이렇게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차원에서 이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를 바꿨을 때 컨피규레이션 체인지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발생을 하면 저 is 시스템인 다크 테마가 다시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라이트 컬러와 다크 컬러를 적절하게 대응해가지고 컬러 팔레트를 앱 전반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폰트. 이제 폰트도 되게 앱을 만들 때 중요하게 하는 영역이잖아요. 이제 폰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XML 리소스를 말 그대로 컴포즈 타이포그래피 시스템으로 재정의를 해야 하고요. 리소스 폴더 안에 폰트라는 폴더 안에 있는 그 파일들이 각각의 폰트 웨이트에 따라서 이제 다 파일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컴포즈 타이포그래피로 재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네, 저런 식으로 재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만드는 앱에 예를 들어서 프리텐더드라는 폰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컴포즈에서 이제 폰트 패밀리라는 그 폰트 관련된 함수를 클래스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폰트 패밀리 안에 각각의 이제 폰트 파일과 폰트 웨이트에 맞게 그 폰트 리소스를 불러와 주고, 해당 리소스는 폰트 웨이트 뭐 미디움이에요, 라이트예요, 뭐 틴이에요, 이런 거를 다 매핑을 해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폰트 패밀리가 적용이 됐으면 이제 타이포그래피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이포그래피는 말 그대로 그 피그마나 제플린 같은 거 보면 헤드라인 1, 2, 3, 뭐 바디 1, 2, 3, 캡션 1, 2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이제 그런 타이포그래피라는 클래스를 컴포즈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에서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프리텐더드 폰트와 뭐 웨이트랑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각각의 타이포그래피에 맞게 저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타이포그래피를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마이앱 테마의 머티리얼 테마 블록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그 타이포그래피를 어디서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마이앱 테마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컴포즈 액티비티와 베이스 컴포즈 프래그먼트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 테마를 컴포즈를 사용하는 모든 환경에다 다 적용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베이스 클래스에서 저렇게 마이앱 테마라고 하는 것만 감싸주기만 하면 따로 우리가 컴포즈를 사용하는 화면에서 굳이 테마를 뭐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베이스 컴포즈 액티비티나 그 프래그먼트 같은 걸 상속받은 애들은 테마 신경 없이 그냥 디자인상에 나온 화면으로만 계속 그리게 되면 되는 거죠. 네, 프래그먼트도 마찬가지로 베이스에다가 저렇게 방금 만들어준 마이앱 테마 같은 걸로 딱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머티리얼 테마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꽤 많아요. 네, 머티리얼 테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방금 타이포그래피와 그런 것들이 다 머티리얼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커스텀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컴포즈 자체에 우리만의 커스텀 테마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타이포그래피랑 컬러 팔레트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야 되고요. 옆에는 저희 회사에 있는 피그마의 일부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스모 화이트, 모노 500, 모노 300, 바이올렛 300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거에 맞게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색깔별로 프로퍼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도 사실 머티리얼 타이포그래피 말고도 우리 앱 자체에서 사용하는 타이포그래피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렇게 커스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타이틀 1 아니면 뭐 서브 타이틀 1 이런 식으로 데이터 클래스로 다 저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만든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를 어쨌든 컴포즈랑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스태틱 컴포지션 of라는 일종의 뷰에다가 특정 정보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데이터 클래스의 그냥 초기 값들을 다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초기화가 되면 이제 마이앱 테마라는 거 안에 우리가 방금 만든 컬러 테마, 컬러 팔레트, 타이포그래피를 우리 디자인 시스템에 맞게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색깔을 칠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즈 시스템 무슨 다크 함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저 컬러 팔레트를 다크 컬러 팔레트와 라이트 컬러 팔레트 같은 걸로 만들어서 둘이 분기를 치면 알아서 앱 상황 그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다크 모드가 될 수도 있고 라이트 모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분기를 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우리는 테마에 직접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컴포지션 로컬 프로바이더라는 클래스인데요. 이거는 컴포즈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뷰 모델 같은 거 쓸 때 의존성 같은 거 주입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얘는 비유를 하자면 이 컴포지션 로컬 프로바이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식 뷰한테 그 특정 정보를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주입을 시켜주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로컬 프로바이더라는 함수에 로컬 컬러 팔레트와 로컬 타이포그래피 같은 걸로 저렇게 우리가 방금 설정해 놓은 요 변수를 여기에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뭐 로컬 컬러 팔레트 프로바이드 컬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프로바이드 뒤에 다크인지 라이트인지 분기를 쳐서 뭐 다크 컬러 시스템, 라이트 컬러 시스템 이런 식으로 분기를 더 적절하게 칠 수 있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마이앱 실제 테마를 변수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태틱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마이 테마라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이제 컬러와 타이포그래피를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접근을 할 수 있게 뚫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뭐 모노 100을 사용해야 된다 하면은 myTema.color.mono 100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 있는 모노 100은 결국은 컴포지션 로컬 프로바이더 안에 있는 로컬 컬러 팔레트에서 값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라이트일 때와 다크일 때 알아서 색깔을 상황에 맞게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제 커스텀 테마를 직접 만들게 된 거예요. 머티리얼 테마도 내부 코드를 까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테마를 만들었으니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XML에 작성된 컴포넌트가 있고, 그 컴포넌트나 커스텀 뷰를 컴포즈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화 작업인데요.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앱에 이제 일부 공통 컴포넌트를 한번 스크린샷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거다 그러면 컴포즈에서도 뭐 앱바, 탭 로우 이런 식으로 그 공통화할 거를 먼저 뽑은 다음에 컴포즈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컴포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디자이너분께서 상황별로 이 컴포넌트가 가질 수 있는 그 상황별 뭐 이런 거를 다 정의를 해주시면 우리는 이런 걸 다 컴포즈 컴포넌트로 만들고 상황에 맞게 각각 프로퍼티랑 그런 프롭스 같은 거를 좀 설정을 해서 특정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에 따라 이제 컴포즈 컴포넌트가 좀 컨디셔널 렌더링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공통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처음부터 앱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만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이그레이션 하는 화면에서 쓰이는 컴포넌트 먼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새로 만드는 컴포넌트나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화면에 대해서 사용하는 컴포즈 컴포넌트만 먼저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w in Android라는 이제 안드로이드 공식 샘플 앱이 있는데, 거기를 들면 코어라는 모듈 안에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 모듈 안에는 Now in Android에서 사용하는 모든 디자인 컴포넌트들이 저런 식으로 다 공통화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따로 디자인 시스템만 모듈을 분리해가지고 컴포즈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컴포즈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사실상 완료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되고요. 이제 아예 새로운 화면을 만들 때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제 컴포즈 기반으로 새로운 화면을 만들 때 뭐 베이스 컴포즈 액티비티, 베이스 컴포즈 프래그먼트 같은 거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잖아요. 그 만든 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규 화면은 사실상 컴포즈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화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이제 기존 화면에 컴포즈를 이제 끼겨 넣을 때나 아니면 이제 컴포즈 화면으로 다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그 작업이 사실상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새로운 화면을 만들 때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베이스 클래스를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뭐 공통 디자인 컴포넌트 같은 거 활용을 해서 화면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싹 다 배치해서 해당 화면에 맞게 컴포넌트를 배치해서 화면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프래그먼트 쪽도 비슷하고요.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XML 뷰에 컴포즈로 만든 컴포넌트를 얻는 방법이에요. 컴포즈가 하위 호환성, 그러니까 기존 뷰, 그러니까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에서도 충분히 컴포즈를 도입하는 데 허들이 없도록 호환성 API를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컴포즈 뷰라는 XML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뷰가 있고요. 이제 화면이 다 XML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컴포즈로 작성을 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액티비티 간단한 XML인데 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있고요. 머티리얼 툴바가 적용되어 있는 간단한 화면입니다. 여기에
많이 봤듯이 그냥 컴포즈 뷰라는 그 컴포즈 뷰를 XML에다 그냥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뷰를 이제 코틀린 코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set 콘텐츠 있죠. 그 함수를 써서 이제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컴포즈를 쓰면 사실상 어쨌든 컴포즈의 제일 큰 장점 중 하나가 프리뷰인데 프리뷰를 되게 잘 해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XML 기반의 화면도 XML 레이아웃 그 프리뷰가 있을 텐데 그 XML 프리뷰에서도 컴포즈로 만든 컴포넌트는 어떻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을까? 컴포즈 뷰로 만든 컴포넌트는 다 흰색으로 구멍 뻥뻥뻥 뚫려서 미리 보기를 못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컴포즈 팀에서 이런 식으로 툴스에 컴포저블 네임이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해당 그 프리뷰의 전체 패키지명과 프리뷰 명을 써주면 옆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컴포즈 뷰가 그대로 렌더링이 돼서 이제 XML 프리뷰 환경에서도 똑같이 컴포즈 프리뷰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도 아까 XML로 다 컴포즈 뷰를 구축했다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바인딩 점 컴포즈 뷰 한 다음에 set 콘텐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듯이 set view composition straight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는 이따 리사이클러 뷰 쪽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 다룰 때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컴포즈 뷰를 XML 기반으로 작성을 할 때 이제 XML에다가 컴포즈 뷰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틀린 코드 레벨에서 컴포즈 뷰 점 set 콘텐츠를 호출을 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기존 XML 뷰를 이제 컴포즈 뷰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뷰를 만들 때 include를 많이 활용을 하죠. 네, include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바꿀 수 있냐? 그냥 include로 되어 있는 화면을 컴포즈 뷰로 일단 바꿉니다. 네, 컴포즈 뷰로 바꾸고 똑같이 데이터 바인딩 저 쓰는 거 똑같이 그냥 쓸 수 있어요. 미리 보기도 그냥 저렇게 다 그 인클루드 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이미 컴포즈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하에 컴포즈 뷰를 변경을 하고 저렇게 미리 보기를 또 설치를 해줍니다. 이제 컴포즈 뷰를 만들 때 나름대로 이제 꿀팁인데 사실상 이 로우랑 컬럼이랑 이 박스를 기준으로 모든 화면을 사실상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로우, 컬럼, 박스 이렇게 레이아웃 세 가지로 다 웬만한 화면들은 다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컬럼이랑 로우 기반으로 만든다 하면은 이제 컴포즈 자체에서 지원하는 얼라인먼트랑 이제 어레인지먼트 같은 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뷰를 어떻게 띄울 거고 뭐 정렬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걸 다 설정을 해서 뷰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스텀 뷰, 직접 구현한 커스텀 뷰를 컴포즈 기반으로 변경하는 건데요. 이제 커스텀 뷰 같은 경우는 사실 잠시만요. 네, 컴포즈 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커스텀 뷰를 직접 만드는 경우가 사실 뭐 몇 없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커스텀 뷰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공수가 들어가고요. 캔버스로 직접 그리거나 온 드로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런 걸 직접 다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캔버스 API가 생각보다 문서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몇 가지 버그도 있고 좀 되게 허들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캔버스 API를 사용하거나 커스텀 뷰 같은 그 뭐 뷰 그룹의 애드 뷰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던 코드를 싹 다 컴포즈 컴포넌트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커스텀 뷰는 다 저런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죠. 뷰라는 애를 상속받아서 뭔가 어트리뷰트 받고 막 이것저것 뭐 온드로우하고 온매저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게 너무 복잡해서 이 커스텀 뷰를 컴포즈로 만들 거다 하면요. 여기 뷰라고 써져 있는 거를 abstract compose view라는 애로 바꿔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abstract compose view라는 걸로 이제
그 뷰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제 컴포즈를 그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앱스트랙트 컴포즈 뷰를 만들고 나면 콘텐츠라는 아까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것들 있죠. 그것도 그 앱스트랙트 컴포즈 뷰도 마찬가지로 앱스트랙트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걔를 재정의를 해서 여기에 커스텀 컴포넌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own 메저든 뭐 그런 불필요한 기존의 캔버스 API를 사용해서 만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있고 순수하게 저렇게 컴포즈로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커스텀 뷰가 모든 XML이나 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바꾸기엔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커스텀 뷰 자체를 앱스트랙트 컴포즈 뷰로 변경을 해서 먼저 커스텀 뷰 자체를 컴포즈로 변경하는 것도 제 그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컴포즈를 어쨌든 커스텀 뷰를 썼으면 XML 같은 거 쓰면은 막 앱점 뭐 프로퍼티 커스텀 프로퍼티 같은 거 쓰잖아요. 안에다가 뭐 메시지라던가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커스텀 뷰 만들면 앱에 XML에 파라미터 넘겼을 때 텍스트가 잘 표시되나 저런 영역 같은 거 우리가 커스텀 뷰 만들 때 어트리뷰트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앱스트랙트 컴포즈 뷰로 정의를 하면 저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그냥 컴포즈 자체에서 mutable state of라는 함수를 지원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XML에서 사용할 프로퍼티를 저렇게 다 스테이트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의를 하고 이제 콘텐츠 블록에서 해당 그 mutable state of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그대로 프로퍼티에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XML에다가 프로퍼티를 적은 것과 똑같이 해당 컴포즈 뷰와 연결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어트리뷰트 같은 거 설정을 해서 XML과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네, 실제 사용하실 때는 그 인터페이스 같은 것만 잘 맞추면 XML 수정 없이 그냥 커스텀 뷰의 구현체만 변경을 해도 똑같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컴포즈로 변경하는 그런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될 거예요. 리사이클러 뷰가 있고 각각의 뷰 홀더가 있는데 어떤 뷰는 기존 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뷰는 컴포즈 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느낌으로 가다가 전체 뷰 홀더가 이제 리사이클러 뷰, 그러니까 전체 뷰 홀더가 컴포즈화 되면 사실상 우리는 리사이클러 뷰라는 애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뷰 홀더를 다 컴포즈 뷰로 변환을 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전체 화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사이클러 뷰를 없애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사이클러 뷰의 뷰 홀더를 컴포즈 뷰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요. 이 뷰 홀더를 다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면 제가 여기에 적어놨던 케이스 1, 2, 3를 적어놨는데 각각의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 쓸 때 레이아웃 매니저 쓰잖아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가 있고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가 있고 여러 가지 레이아웃 매니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컴포즈의 레이지 리스트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뷰 홀더에 있는 아이템만 잘 만들어주면 컴포즈 레이지 리스트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정말 쉽다라는 뜻입니다. 네, 먼저 일단 뷰 홀더를 컴포즈 뷰로 한번 마이그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대략적인 코드인데요. 약간 코드가 생각보다 화면에 되게 작게 보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컴포즈 뷰 홀더를, 그러니까 뷰 홀더 자체를 컴포즈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컴포즈 뷰 홀더라는 앱스트랙트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안에는 컨스트럭터로 컴포즈 뷰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 거고, 하나는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뷰 홀더로 컴포즈 뷰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닛에 컴포즈 뷰.set view composition stage라는 아까 그 컴포즈가 언제쯤 릴리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여기서 이닛 부분에다 설정을 해주고요. 전략이 되게 길어요. dispose on detached from window or released from pool 이런 식으로 되게 긴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긴 전략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아까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 만들었잖아요. 그 베이스 클래스와 똑같이
abstract font 콘텐츠로 그 컴포즈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 있게 적절하게 abstract 함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bin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실제 컴포즈 뷰에 콘텐츠 블록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함으로써 해당 뷰 홀더의 컴포즈가 딱 렌더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 두 부분이고요. 이제 컴포지션 전략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왜 사용할까라고 아까도 이제 프래그먼트 쓸 때도 우리가 이 컴포지션 스위치 같은 게 계속 나오는데 얘를 왜 사용할까? 인 관점인데 우리가 컴포지션을 어쨌든 프래그먼트던 그 리사이클러 뷰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던 적절한 시기에 컴포즈가 렌더링을 계속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는 렌더링을 종료시켜야 메모리상에서도 그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전략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런 전략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컴포즈 뷰,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에서 화면은 보이지 않는데 컴포즈 입장에서는 계속 렌더링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메모리 리기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런 전략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전략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이 전략은 각각마다 사용하는 처가 좀 다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긴 전략이 기본 전략이에요. 기본 값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고요. 각각 전략이 있는데 먼저 이제 디스포즈 온 디태치드 프롬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컴포즈 뷰를 우리가 액티비티 레벨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액티비티는 어쨌든 윈도우가 어태치되고 그 화면에서 이제 액티비티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액티비티 같은 레벨에서 컴포즈 뷰를 사용을 할 때 이 전략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러면 해당 윈도우랑 컴포즈 뷰랑 이제 연결이 끊겼을 때 컴포즈는 더 이상 렌더링을 하지 않는다고 전략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 이름 긴 이 전략은 이제 컴포즈 뷰 자체가 리사이클러 뷰 같은 이제 내부적으로 풀링 컨테이너라는 걸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리사이클러 뷰가 어쨌든 리사이클 되고 재생성되고 할 때 스크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성능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만들었는데 이 전략이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서 사실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컴포즈 쓰실 때 이 전략을 굳이 제가 아까 코드 넣었던 것처럼 정의를 안 하셔도 되지만 명시상 이제 명목적으로 되게 이제 정의를 그냥 해놓은 거고요. 이제 컴포지션이 어쨌든 이뤄졌다가 안 이뤄졌다가 하면은 스크롤이 버벅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은 이제 어쨌든 이 전략을 사용할 때 라이프 사이클을 인자로 받게 되어 있는데 해당 라이프 사이클이 온 디스트로이 될 때 컴포즈도 같이 중지하는 옵션이고요. 디스포즈 온 뷰트리 라이프 사이클 디스트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모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프래그먼트 같은 데서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상 프래그먼트가 렌더링 되는 이유가 액티비티 안에서 프래그먼트가 또 호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프래그먼트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프래그먼트 레벨에서 컴포즈를 사용할 때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네, 돌아와서 그냥 이렇게 베이스 뷰 홀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실제 뷰 홀더를 만들 때는 컴포즈 뷰 홀더라는 애로 그 상속을 받아 주신 다음에 이 콘텐츠라는 블록에 재정의해 가지고 그 컴포즈 뷰 홀더에 들어갈 함수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 모두 만들었던 베이스 클래스들 패턴이 다 비슷하죠. 다 abstract font 해가지고 콘텐츠만 정의를 하면 컴포즈 환경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통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on create view holder 할 때 저렇게 이제 리턴 해주시면 되고요. bind 함수도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뷰 홀더에 알아서 컴포즈 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뷰 홀더를 다 마이그레이션 했으면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없애면 됩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막 리사이클러 뷰 같은 거 만들면 뭐 뷰 홀더, 어댑터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컴포즈의 레이지 리스트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레이지 컬럼, 레이지 로우, 뭐 레이지 그리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템 블록에 개별적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뭐 5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반복을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레이 같은 거, 데이터 어레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 이터레이션 돌아가지고 렌더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레이지하게 돌아요. 네, 그래서 버티컬 그리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네, 이 핀터레스트 같은 UI도 컴포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레이지 버티컬 스태거드 그리드 같은 거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티키 헤더도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 쓸 때 되게 번거로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티키 헤더라는 블록만 써서 옆에 있는 화면을 똑같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컴포즈에서 지원하지 않는 뷰 자체를 호스팅하는 방법인데 이제 뭐 우리가 서페이스 뷰라던가 텍스처 뷰라던가 그런 비디오 플레이어 그런 것들을 컴포즈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냐 하면은 그냥 안드로이드 뷰라는 그 호환성 API가 있습니다. 걔로 해당 뷰를 감싸주기만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안드로이드 뷰라는 애에 팩토리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커스텀 뷰를 직접 우리가 쓰는 것처럼 저렇게 설정을 하고 프로퍼티 설정도 해주고 업데이트 블록에 해당 뷰가 업데이트 됐을 때 적절하게 그 뷰에다가 이제 프로퍼티 같은 거 설정 같은 거 해주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스텀 뷰긴 하는데 이제 뷰 바인딩이 너무 커서 이걸 그대로 컴포즈에서 불러오고 싶어요. 그게 역이죠. 역으로 불러오고 싶어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 API가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뷰 바인딩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 데이터 바인딩이나 뷰 바인딩 쓰면 알아서 무슨 바인딩이라고 끝나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그거에다가 인플레이트를 넣어주기만 하면 XML이 컴포즈에서 그대로 렌더링이 됩니다. 딱히 성능 저하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뷰 자체를 뭐 레이지 리스트에서도 쓸 수 있냐? 이것도 똑같이 가능해요. 온 리셋이나 온 릴리즈 같은 이러한 콜백이 있는데 이것만 정의를 해주시면 그 컴포즈에서 리사이클러 뷰 같은 역할을 하는 레이지 리스트에서도 이 안드로이드 뷰를 원활하게 컨트롤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컨텍스트랑 바텀 시트랑 다이얼로그는 다 컴포즈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컨텍스트는 로컬 컨텍스트.current로 현재 컴포즈 뷰가 호스팅되어 있는 컨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액티비티 컨텍스트든 프래그먼트 컨텍스트든 뭐 뷰 컨텍스트든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스낵바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낵바래. 토스트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로컬 컨텍스트.current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그냥 써주셔야 됩니다. 네, 토스트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적어주셔야 되고요. 뭐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컴포즈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를 그냥 정리해 놓은 글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발표 자료 올릴 때 해당 링크와 함께 해당 코드 스냅펫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시스템 구성 요소도 컴포즈 환경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 저희는 이제 컴포즈 마이그레이션 하는 전략에 대해서만 다뤄봤는데요. 이게 사실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대규모 앱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고안하고 실제로 적용했던 방식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 앱도 한번 컴포즈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